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웹 2.0과 이비즈니스 환경 두 번째 시간으로 공급자와 구매자의 협상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와 구매자의 협상력, 다시 말하면 이 공급자와 구매자와의 관계는 한쪽은 공급자는 자기가 유리한 조건에 의한 스펙이나 여러 가지 사양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공급자는 좀 더 코스트가 높은, 가격이 높은 것으로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구매자는 또 자기네들이 편한 장소, 또 편한 조건으로 물건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낮은 그 금액으로 제품을 받아서 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협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이 힘은 공급자가 가격과 공급 조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높은 교섭력을 통해 공급업체는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 번째로 공급업체의 수, 그 다음에 공급업체 수가 적을 경우에 제한된 대안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권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서비스의 독창력입니다. 이러한 이제 협상 코드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정보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서비스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건 독특하거나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의 공급업체는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비용은 공급업체의 전환에 비용이 들거나 많이 들거나 어려울 경우 공급업체는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공급자가 집중적으로 공급자가 구매자보다 집중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더 큰 힘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다섯 번째로 보면 공급업체에 대한 물량의 중요성인데, 공급업체가 구매자의 비즈니스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구매자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전방통합, 여섯 번째로 공급업체가 전방 통합하여 구매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의 힘은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조금 나오지 않는 건데, 상품의 시장 여건에 따라 의존되는 몇 가지 것들을 별도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의 협상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공급자의 협상력을 봤는데, 구매자의 협상력은 어떤가요? 이 구매자는, 이 힘은 구매자가 가격 및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높은 교섭력을 통해 구매자는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할 수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매자라고 할 때 좀 더 싼 가격으로, 그 다음에 높은 퀄리티, 좀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 수가 되겠죠. 구매자가 적을 때는 자신의 사업이 공급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화. 제품이 표준화되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구매자가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구매자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전환 비용이 낮으면 상당한 비율을 들이지 않고도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의 힘이 커집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꾼다는 것이죠. A라는 구매업체에서 구매했던 것을 B라는 구매업체로 바꿨을 때 그 전환 비용이 이제 낮으면 상당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구매자의 규모가 대량 구매자가 협상력이 더 강한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 10사람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구매자의 협상력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구매자 정보, 시장 상황과 가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매자는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역방향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매자가 후방을 통합해서 필요한 공급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구매자의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공급업체 전략으로서 예를 들어보면요, 반도체 산업에서 마이크로칩 공급업체는 이러한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과 전문화로 인해서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인텔이나 TSMC는 이제 대만 업체죠. 그러니까 인텔이나 TSMC와 같은 회사는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구매자 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매자들이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는 규모와 구매하는 상품의 양으로 인해서 공급업체에 비해 상당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낮은 가격과 더 낮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공급업체와 구매자의 상대적 교섭력을 업계 내 수익성과 경쟁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나 부품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공급업체의 힘이 높으면 아무래도요, 기업의 이윤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구매자의 힘이 높으면 기업은 가격을 낮춰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으로 물건을 사고 또 여러분들 개인으로 물건을 팔 때를 비교를 해보면 공급자와 구매자의 서로 상대되는 또 뭔가 상충하는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나 부품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는 공급업체의 힘이 높으면 기업의 이윤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대로 구매자의 힘이 높으면 기업은 가격을 낮춰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게 되면 기업은 공급업체 기반 또는 기반 다각화, 제품 차별화, 강화, 고객 충성도를 향상하는 등 공급업체와 구매자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서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의 협상력 확대 양상은 정보의 생성과 유통도구의 진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인 총체적인 얘기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수와 구매자의 수가 어느 정도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그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객 참여의 범위가 단순 구매 이외에서 생산 유통 등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로 대체제 위협입니다.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 대체제를 보기 전에 웹 2.0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웹 2.0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웹 2.0과 이 비즈니스 환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의 특징은 첫 번째 사용자 생성 콘텐츠인데 사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유튜브 또는 위키피디아, 소셜미디어 이런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 그래서 웹 2.0의 어떤 특징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특징에 대해서 웹 2.0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웹 2.0의 특징이다.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위키피디아, 소셜미디어 같은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웹 2.0 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웹 2.0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댓글을 달는다든지 좋아요, 공유 등 높은 수준의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웹 2.0은 소셜 네트워킹, 즉 사용자 간의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그다음에 뭐 링크드인과 같은 그 플랫폼 을 이제 우리가 웹 2.0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웹 2.0에 있어서 협업 기술로는 위키, 블로그 공동 소프트웨어, 구글엔 구글 덕스 있죠. 구글 다큐멘트라고 구글 덕스 같은 그런 도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웹 2.0 맥락에서 대체물의 위협은 어떤 것이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 대체제. 자, 우리가 음료수의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콜라를 먹는데 콜라의 대체제는 뭐 사이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또 사이다의 대체제로서는 탄산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대체제 본 제품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바꿔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제품 이런 걸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전거의 대체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스쿠터도 될 수 있고 스쿠터의 대체제는 자전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유사성을 갖고 본질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 2.0 맥락에서 대체제의 위협은 어떤 것이냐면요. 웹 2.0과 더불어 대체제 위협의 동향은 기본 제품 대비 가격, 성능의 우위를 가진 다양한 대체제의 출현에 있다. 그래서 IT 발달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대체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IT에서 예를 들어서요. 국제 전화는 이미 VoIP 어떤 VoIP라는 대체제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인터넷 전화죠. 다시 말하면 국제 전화는 이제 예전처럼 기계식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전화로 대체제로 상당 부분이 잠식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대체제로 보는 거는 그 기업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카이프 있습니다. 이 스카이프는 국제 전화가 무료이거나 또는 어떤 키트를 사용했을 때 그 전화기를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카이프의 전 세계 사용자는 이미 2억 5천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제품들을 대체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해왔던 그런 업체에 많은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업을 개시할 때는 대체제에 따른 경쟁 구도화를 정확하게 도식화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웹 2.0 맥락에서 대체제의 위협은요, 전환에 대한 용이성입니다. 쉽다는 얘기죠. 웹 2.0의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플랫폼 간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소셜 네트워킹을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트위터로 전환하거나 화상회의를 위해 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대한 대체제라고 할까요? 그런 트위터가 될 수가 있죠. 또 줌에서 여러분들 화상회의 하죠. 근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팀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줌이 팀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웹 2.0에 대한 대체제로서 특징은 낮은 대체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웹 2.0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전환과 관련된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대체 플랫폼을 시도하는 장벽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환연에 대한 용이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대체 비용이다. 대체를 했을 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대체하지 않겠죠. 그죠? 아무리 같은 용도이거나 같은 어떤 품질이라고 할 때도 낮은 대체 비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체 비용이 높다 그러면은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른 혁신입니다. 이 웹 2.0에 대한 대체할 때 이 빠른 기술 발전 속도는 어떤 향상된 기능이나 또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체 제품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 효과로서 인해서 말씀드렸던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임계 질량이 대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전환이 갑작스럽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비용의 감소, 아까 말씀드렸던 탐색 비용의 감소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사용자 충성도 및 참여도예요. 사용자 참여도 및 충성도가 높은 플랫폼은 대체 플랫폼의 위협에 덜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생태계에 깊이 속해 있는 사용자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많이 깊이 들어가 있다면 좀 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웹 2.0 대체 사례를 한번 살짝 좀 살펴보면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링크드인 및 틱톡과 같은 신규 참가자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약간씩 다른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웹
2.0 대체 사례로서는 두 번째로 동영상을 공유하는데요. 유튜브는 그 비메오라든지 틱톡, 심지어는 그 인스타그램의 IGTV 및 어떤 리즈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협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덕스나 마이크로 오피스 365, 그 다음에 네이션 및 기타 공동 작업 도구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메이징 서비스로서는 그 왓썹은 이제 그 텔레그램 및 시그널 및 그 기존 SMS 서비스를 경쟁하는 거고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이베이, 아마존, 그다음에 SC, 그다음에 포슈마크와 같은 플랫폼 경쟁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대체제 위협의 완화 전략은 어떤 게? 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제품 간 컨버전스, 제품 간에 서로 융합하는 거죠. 서로 융합을 해서 그 산업 간의 또 컨버전스, 산업 간의 융합, 서로 합쳐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MP3 플레이어라든가 휴대폰 같은 경우는 대체제를, 그 IT 제조 분야의 기술 컨버전스로 인한 대체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지 PMP, 이런 것들을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웹 2.0 시대 매시업 서비스는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 간 컨버전스를 주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 서비스는 이미 교통정보, 부동산, 여행정보, 호텔 예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돼서 이는 이제 기존의 여행업, 부동산업 등의 수익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제 위협 완화 전략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 가운데 있다고 나와 있는데, 대체제 위협 완화 전략으로는 혁신 및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체제한테 상품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용자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전환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 우수한 사용자 경험 또는 고객 지원 및 대체 제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다양한 다양화, 여러 가지를 함께 쓸 수 있는 다양화 단위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른 곳 찾는 인센티브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뭔가 먹을거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인데,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 또는 충성도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어떤 충성도인지 또는 그 제품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 이것들이 꼭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대체제로 인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웹 2.0 시대의 대체제 위협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험 수준이 높으면 사용자가 기반이 줄어들고 참여도가 아무래도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혁신, 사용자 만족도 및 전략적 어떤 차별에 집중화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기존 기업 간 경쟁인데, 요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경쟁자 수,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거? 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기업 간의 경쟁은 이 경쟁에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경쟁자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자의 수가 많아지면 경쟁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고객을 두고서 경쟁할 때 경쟁은 더욱 어떤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아주 치열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 성장인데, 어떤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산업의 성장입니다. 느린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르게 성장하는 그 어떤 시장에서는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직접 빼앗지 않고도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품 간 차별화가 거의 없는 산업에서는 제품을 쉽게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은 직접적인 경쟁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전환 비용인데 고객이 그 전환 비용이 낮으면 한 제공업체에서 다른 제공업체로 변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경쟁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 비용 및 보관 비용 경쟁에 있어서 그 높은 고정 비용과 보관 비용은 기업이 그 용량을 최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종종 그 가격 인하와 볼륨 유지를 위한 경쟁 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생산 능력입니다. 경쟁에 그러니까 미치는 파급 효과는요. 그래서 업계에서 과잉 생산 능력은 기업이 생산 능력을 활용하려고 시도함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출 장벽. 높은 퇴출 장벽은 기업이 수익성이 없을 때에도 업계에 머물게 해서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경쟁사의 다양성. 경쟁사 간의 전략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과 경쟁 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쟁 전략의 유형, 어떤 경쟁 전략의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원가 리더십인데 최저 생산 비용을 달성해서 가격 경쟁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업의 월마트와 항공업의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원가 리더십의 최저 생산비를 달성해서 가격 경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월마트 같은 데서, 그다음에 항공업의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데서는 비용을 가격 경쟁을 벌이는 그런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경쟁 전략으로서는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하는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분야의 또는 애플, 커피 분야의 스타벅스 등이 그 한 예인데 차별화에 있습니다. 차별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는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웃라인만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전략. 특정 틈새 시장을 타겟팅합니다. 집중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전략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틈새 시장을 타겟팅해서 여기에는 이제 물론 비용 초점이 있겠죠. 틈새 시장이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차별화 초점, 틈새 시장에 독특한 제품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급식의 그 롤렉스가 있고 전기차의 테슬라 등이 그 한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쟁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술 산업으로서는 스마트폰의 애플 대 삼성,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마이크로소프트사 대 구글의 이러한 그 경쟁적 경쟁이 있는 것이죠. 경쟁적 경쟁. 어떤 산업이냐? 또 자동차 산업에 미국의 포드라든지 제네럴 모터스,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그다음에 혼다, 이런 자동차 산업들, 그다음에 소매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뭘 보냐? 경쟁적 경쟁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쟁적 경쟁은 어떤 것이냐? 경쟁적 경위는 항공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여기 경쟁적 경쟁입니다. 그다음 유럽의 라이언 에어와 같은 그 저가 항공사와 그다음에 이지젯이라고 하는 항공사와 같은 항공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쟁적 경쟁 관리 전략. 관리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적으로는 경쟁사보다는 앞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합니다. 애플이라든지 구글과 같은 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 관리의 전략으로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R&D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지하고 경쟁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 입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얼라이언스라든지 같은 그 항공 동맹이 있습니다. 합병과 인수,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하는 방법, 비효율성, 비용에 대한 효율성,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마진을 희생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보면 기존 기업 간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 방식인 가격 경쟁인데요. 웹 2.0의 새로운 유통 형태로 인해서 당분간 더욱 심화되고 있죠. 가격 경쟁의 내용이 한층 더 고도화됐습니다. 이런 예전과 같이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환경과 일정한 구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고도화, 한눈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고도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과거의 가격 경쟁은 규모의 경제나 비용 절감이 주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 웹 2.0에 대한 혁신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웹 2.0의 패러다임에서 가격 경쟁은 규모나 비용이 아닌 효율화입니다. 그다음에 외부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예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보다 웹 2.0상에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그 소비자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의 패러다임에서 가격 수정은 규모나 비용이 아닌 효율화와 외부화다. 그 다음에 그래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는 최근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방형 혁신은 이를 이제 반영을 하고 내부 역량을 활용한 혁신은 금전적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감소하고, 외부 역량을 이용하는 경우 혁신 비용 절감과 라이센스, 스핀오프 등 신규 수익원이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 방식의 혁신은 가격 경쟁과 어떤 기업 전략의 양상을 크게 변화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고 웹 2.0 기반의 이비즈니스 전략, 또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